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포지션이라는 걸 할 건데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그냥 뭔가 이것저것 속성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헷갈려 하시는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게 복습을 꼭 해야겠죠. 우리가 보통 레이아웃을 건들 때 뭘 쓰죠? 레이아웃을 어떤 뭐 보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할 때 보통 디스플레이를 씁니다. 그쵸? 뭐 한 줄로 배치하고 싶을 때는 블럭으로, 여러 개 배치하고 싶을 때는 인라인 블럭으로, 그쵸? 없애고 싶을 때는 넌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요. 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예, 잘 보세요. 예.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요렇게 이미지 위에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엘리먼트 얘 있죠? 얘는 디스플레이를 해결 못합니다. 왜냐면은 자, 보시면 보통 레이아웃끼리는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럭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라인 블럭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얘들이 겹치는 때가 있나요? 이렇게? 없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레이아웃끼리 겹치게 하려면 뭘 써야 되냐? 그게 바로 포지션입니다. 포지션.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션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섹션 놓고 div 곱하기 4 해서 4개 놓겠습니다. 4개. 자, 섹션한테 오더 10픽셀 솔리드 레드 주고요. div한테 이제 div한테 위드 100픽셀, 하이트 10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블랙. 사실 색깔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면 약간 구분이 잘 안되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2의 배수 애들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핑크로 줄게요. 이렇게. 자, 섹션한테 보도 깔고 div한테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색깔 구분만 되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자, div한테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럭으로 하면은 나란히 나옵니다. 그쵸? 근데 블럭으로 하던 인라인 블럭으로 하던 절대 겹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쵸? 자, 근데 예외적으로 디스플레이 말고 이제 레이아웃을 건드는 것 중에는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션. 그냥 포지션이에요. 이렇게. 포지션 값을 우리가 디스플레이하고 블럭, 인라인 블럭 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성 값을 주시면 되는데 이제 제가 스태틱이라고 해볼게요. 이제 알 수 있죠? 바뀌는 게 있나요? 없죠? 얘가 기본값입니다. 모든 엘리먼트는 포지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스태틱이기 때문에 절대 겹칠 수가 없어요. 이 포지션 스태틱은 쉽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람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람끼리 이런 식으로 막 겹칠 수가 있나요? 몸이? 겹칠 수가 없죠? 그쵸? 한 줄에 이렇게 한 명씩 쓰던, 아니면 한 줄에 이렇게 여러 명이 쓰던, 둘 중 하나죠. 그쵸? 얘네들이 이렇게 겹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포지션이 스태틱이어서. 그래서 스태틱일 때는 딱 이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앱솔루트라고 하면은 살짝 얘기가 달라져요. 바뀌는 게 있나요? 네. 완전 바뀌었죠? 그쵸? 자, 포지션에서 스태틱은 약간 사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앱솔루트는 뭐냐면 유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막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유령이 이렇게 막 떠다니죠. 대충 유령이라 치고, 유령이 이렇게 떠다녀요. 그리고 사람을 통과합니다. 그쵸?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쵸? 유령은 사람을 통과할 수 있고, 같은 유령끼리라도 이렇게 겹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라고 했죠, 제가. 한 명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총 4명의 유령들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는 즉 뭐다? 이 엘리먼트를 유령화를 시키는 걸 앱솔루트라고 한다. 앱솔루트가 되면은 다 사람에서 유령으로 변하고, 그 다음 겹칠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네도 보면은 이미지 엘리먼트랑 그 다음 여기 있는 뭐 div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이런 엘리먼트가 서로 겹쳐져 있는 거죠. 이미지가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앱솔루트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겹치려면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빼볼게요.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요, 여러분, 섹션이 div를 감싸고 있죠. 안 그런가요? 감싸고 있죠. 다 div를 지금 다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션이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다 늘어났죠. 근데 우리가 앱솔루트를 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다는 건 뭐다? 지금 섹션의 높이 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안에 자식의 높이가 있으면 이제 부모는 자식을 품으려고 그 높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건 뭐냐면 섹션이 이제 div를 자식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인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 이제 앱솔루트를 안 넣고 섹션한테 마진, 탑, 뭐 1000픽셀 이렇게 주면은 따라가죠.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500픽셀만 주겠습니다. 따라가죠? 안 따라가나요? 그쵸? 부모한테 갇혀서 자식도 같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앱솔루트를 주게 되면요, 이제 자식은 유령이 되고, 그 다음 부모는 자식을 자식 취급 안 하기 때문에 안 따라갑니다. 지금 따라간 거 같죠? 자, 근데 왜 아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좌표값이에요. 자,
보통 스태틱일 때 이 사람의 집은 부모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높이가 이제 너비랑 높이가 요 정도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이 안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반경 안에서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얘가 유령이 되면은 부모가 요렇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도 이 유령이 부모의 어떤 구애를 받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떠다닌다 해볼게요. 자, 유령이 되면은 이 유령의 집은 더 이상 여기 안쪽만 아니라 그냥 화면이 다예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로 갈 수도 있고요. 여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뭐 이쪽을 보내던가 아니면 뭐 이쪽을 보내고 싶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화면에 어디 위치에 있어라 라고 좌표값을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탑이랑 레프트 값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또는 자, 간단합니다. 탑, 그 다음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중 2개 정도는 꼭 해주셔야 돼요. 상하 좌우 하나, 상하 하나, 좌우 하나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탑이랑 레프트를 맞춰놨죠? 그쵸?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화면 가장 상단으로 갑니다. 그러면 탑 라이트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우측으로 갑니다. 바텀 라이트 하면은 하단 우측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건 마진값 잡혀 있어서 그래요. 보이시죠? 그 다음 바텀 레프트 하면은 하단 좌측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보통은 탑이랑 레프트 값으로 많이 잡고요. 근데 여러분이 탑 레프트가 아니라 탑 라이트 해도 되고 그 다음 레프트 바텀 해도 되고 라이트 바텀 해도 되고 근데 탑 바텀 이렇게 잡는 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좌우에서 하나 상하에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잡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이어지던가 이렇게 이어지던가. 자, 이제 안 따라다닌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딱히 이 좌표값을 고정해주지 않으면요, 얘가 왜 여기 있냐면 약간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사람에서 이제 뭐 유령이 됐을 때 이 마지막 사람이었던 장소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자, 마지막에 얘가 사람이었을 때 존재했던 공간이 딱 이쪽이죠. 그러니까 앱솔루트 빼면은 원래 여기서부터 고정이 됐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이때는 지금 사람입니다. 근데 앱솔루트를 만들어주고 나면은 딱 사람이었던 마지막 장소에 얘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좌표 값으로 언제든 고정을 해줄 수가 있다. 탑 0만 해도 바로 부모 벗어나죠.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딱히 안 주면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다. 누가 조정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겹치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 제가
위드 값을 빼볼게요. 자, 잘 보세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끝나고. 자, 위드 값을 빼보면 어떤가요? 없어지죠.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요. 자, 포지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디스플레이가 뭐죠? DIV에 뭐죠? 블럭이죠. 그쵸? 블럭임에도 불구하고 인라인 블럭처럼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을 줄 거면 반드시 위드 하이트 값은 주셔야 된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다음 제가 다시 얘한테 마진 탑을 500픽셀 정도 주고 내려볼게요. 그 다음 탑이랑 레프트 값을 다시 0으로 고정하겠습니다. 자, 지금 DIV는 유령이고요. 제가 탑, 레프트를 둘 다 0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 섹션이 아닌 화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이 곧 유령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어요.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그래서 화면 가장 좌측 상단에 이렇게 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얘가 유령이 돼도 이 섹션을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이 섹션이 유령을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유령의 집을 특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령의 집이 어디라고 했죠? 화면이라고 했죠? 그쵸? 지금 유령의 집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보이는 화면이 모두 다 유령의 집으로 취급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섹션이 유령의 집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땐 부모한테 포지션 릴레티브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이제 따라다녀요. 얘가 유령의 집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품진 않아요. 그냥 집 역할만 한다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뭔가 여기만큼 얘가 이렇게 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얘한테 위드 값을 고정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섹션한테 위드를 한 400픽셀 주고요. 나 하이트 400픽셀을 줍니다. 그럼 늘어났죠? 너무 큰 것 같으니까 200까지만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DIV한테 이 섹션만큼 감싸지고 싶으면 뭐 반을 계산해서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50%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 하이트도 50%. 원래 하이트는 퍼센트 값이 안 되지만 앱솔루트는 예외예요. 됩니다. 그럼 부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헷갈립니다. 잘 보세요. 자, 지금까지 정리. 지금 섹션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냐면 유령의 집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게 포지션 릴레티브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 제가 위드 값이랑 하이트 값을 섹션한테 200픽셀씩 줬죠. 마치 이 섹션이 자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더 이상 이 DIV의 집은 화면이 아니라 섹션이 됩니다.
자,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포지션 앱솔루트라고 줬기 때문에. 앱솔루트는 뭐다? 사람에서 유령으로 바꾸게 하는 거다. 그리고 앱솔루트를 했을 때 위치를 조정하고 싶으면 탑이랑 레프트 값 또는 라이트 바텀 값 이런 식으로 두 개씩 주시면 된다. 물론 뭐 하나만 줘도 되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두 개를 다 잡아주는 게 관례입니다. 안 주는 건 안 돼요. 근데 똑같죠? 주던 안 주던 똑같지만 그래도 주셔야 됩니다. 기본값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여러분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서 총 1, 2, 3, 4 4개 배치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일단 DIV한테 기본적으로 포지션 앱솔루트를 주고 탑이랑 레프트를 이제 기본값으로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NTH 차일드 EN 보이시죠? 핑크. 이제 색깔을 조금씩 바꿔볼게요. 일단 핑크로 하나 두고 다음 탑 10%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조금 내려왔죠? 레프트 10% 보이시나요? 조금 내려온 거? 이제 겹쳐져 있다는 걸 아시겠죠? 자, 탑 값으로부터 10% 내려온 거고요. 픽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레프트로부터 10% 정도 밀려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우측으로 보낸다 했으니까 탑은 그대로 두고 어차피 안 주면 0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라이트 값을 0으로 잡을 겁니다. 됐나요? 우측으로 갔나요? 안 갔죠? 위치 값을 이제 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위치를 탑이랑 레프트 0으로 맞춰놨죠? 그러면 기본 좌표값 고정값이 이제 여기란 뜻입니다. 여기. 근데 제가 그중 하나를 이쪽으로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미 기본값으로 탑이랑 레프트가 0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 0에도 레프트가 이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측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레프트를 기본값으로 안 둔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하나씩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NTH 차일드 1부터 해야겠죠? 1 해서 뭐 탑 0, 레프트 0 이렇게 그냥 앱솔루트만 주고서 하나하나씩 위치값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탭이랑 레프트 또는 바텀 라이트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일단 두고 나머지 애들을 조정하고 싶다 하시면 자, 라이트 0 안되죠? 지금 레프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진 했을 때도 배웠었는데 마진 라이트 값이 무시되고 있었죠. 그때도. 지금도 무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프트 값을 오토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럼 움직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나요? 지금 레프트 오토를 푼 이유는 뭐다? 기본값으로 레프트 값을 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이 좌표 값을 딱히 안 줄 거면은 다 하나하나씩 고정을 하면 된다. 이건 뭐가 좋고 나쁘다가 없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것들은 꼭 잡아줘야 된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EN 말고 E라고 하고 세 번째 것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내려면은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는 색깔을 오렌지로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 있죠? 세 번째 거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얘를 여기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지금 여러분 바텀 0을 한다고 해서 얘가 되나요? 안 되죠? 왜? 탑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탑값을 오토로 풀어주셔야지 이제 좌측 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그린으로 할게요. 자,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죠? 탑도 레프트도 둘 다 잡고 있죠? 마지막에서는 좀 쓸 게 많겠죠? 바텀 0, 탑 오토 해주고 그 다음 라이트 0도 아마 안 될 거니까 레프트도 오토로 풀어주셔야죠. 참고로 여러분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쓰지 마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정리한 표는 다시 보여드리긴 할 건데 한번 이쯤에서 정리해보면, 자, 맨 처음에 스태틱 있었죠? 스태틱은 기본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틱을 접었자 그냥 뭐 주나 마나겠죠? 어차피 기본값이어서. 그쵸? 그 다음 앱솔루트가 있었습니다. 앱솔루트는 이제 얘는 기본값이고 굳이 따지면 사람입니다. 비율을 들었을 때 얘는 유령이죠. 근데 자, 여러분, 앱솔루트는요 유령이면서 유령의 집 역할도 합니다. 유령의 집 역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섹션 값도 탑이나 레프트로 자유롭게 이제 뭐 조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릴리티브로는 안 되고요. 이제 앱솔루트로 주시면 됩니다. 앱솔루트. 그러면 탑이랑 레프트로 자유자재를 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릴레티브가 있습니다. 릴레티브. 자, 릴레티브는 뭐냐면 사람입니다. 얘도 사람이에요. 겹치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면서 유령의 집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게 딱 3개죠?
자, 그리고 앱솔루트로는 이제 이동할 때 탑이나 뭐 바텀, 레프트, 라이트 이런 걸로 이동을 시킵니다. 다음 또 하나 픽스드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스티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픽스드는 유령이에요. 네, 유령이면서 유령의 집 역할도 하고요. 이렇게만 봤을 땐 자, 앱솔루트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그쵸?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릴레티브 빼고 봤을 때 제가 50 픽셀 말고 이렇게 줄게요. 자, 딱 여기까지만 봐도 알다시피 보통 우리가 앱솔루트로만 주면요, 스크롤을 내렸을 때 얘는 화면 지금 보이는 곳이 릴레티브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는 곳이 집이 되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면은 안 따라옵니다. 그쵸? 그쵸? 안 따라오잖아요. 지금 스크롤 내렸을 때. 자, 더 만들어 볼까요? 안 따라오죠? 근데 보통 우리가 잘 보세요. 헤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쪽에 고정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어때요? 스크롤을 따라오고 있죠. 자, 얘처럼 이 스크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화면에 고정시키고 싶으면 그때는 앱솔루트가 아니라 픽스드를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픽스 시키다 라고 하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보이시나요? 자, 제가 마진 말고 로렘 곱하기 100 해서 스크롤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따라다니는 거? 요렇게. 자, 그래서 얘도 보면은 보이시나요? 고정돼 있죠? 요렇게 하는 겁니다. 헤더는 보통 다 이렇게 픽스드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앱솔루트가 되던 특히 저 헤더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이건 그냥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제가 이 위드 값을 한 90%까지만 해볼게요. 90%. 그 다음 하이트 값은 100 픽셀. 자, 얘가 헤더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 안 채운 거예요. 일부러 100% 하면은 다 채워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잘 보시면 헤더를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까먹은 게 뭐냐면 앱솔루트를 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레이아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유령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만큼 사람 취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얘가 그냥 레이아웃상에서 없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헤더를 만들고 이게 밑에 컨텐츠를 놓고 싶어요. 근데 얘한테 픽스드를 주는 순간 얘 존재가 없어지면서 이 본문 내용이 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당연히 앱솔루트가 지금 위에 깔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은 지금 컨텐츠가 무시된 겁니다. 물론 이거 없애면은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헤더를 만들 때는 요 헤더 값만큼 바디한테 이제 마진 탑을 주거나 아니면 뭐 컨텐츠, 자, 얘가 보통 헤더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자, 헤더 이런 식으로 빼줘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마진 탑을 안 빼주면 어떻게 된다? 겹쳐버린다. 그러면 요만큼은 우리가 결국 못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진 탑 값을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이 모든 게 뭐 메인 컨텐츠 안에 있다 라고 하면은 굳이 바디 아니라 메인에다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튼 간에 이건 꼭 해주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픽스드로 했다면. 이해되시죠? 패딩이든 마진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제 기호에 따라 잘 주시면 되는데 이 작업은 꼭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 헤더 값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 모든 컨텐츠를 볼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잘리니까.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탑 값이랑 만약 이게 메인이 아니라 바디한테 마진 탑을 줬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탑 값이랑 레프트 값을 고정을 안 시키면요, 얘도 이렇게 따라가 버립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우리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러분이 꼭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보이시나요? 고정해졌죠? 근데 여기서는 위드 값을 딱히 안 줬습니다. 자, 이건 뭐 계속 하겠지만 제가 이제 위드 값을 줬을 때는 얘가 늘어나요. 100% 하면은 100%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채우고 싶다 했을 때 또 한 가지 방법은 라이트 값을 주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하이트도 안 줬을 때 여러분 아래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텀 값을 0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게 왜 다 채워지는 거냐면 시작을 위에서부터 하고, 지금 이게 좌표값이지만 이게 시작값이기도 해요. 자, 탑값도 0부터, 레프트도 0부터, 라이트도 0부터, 바텀도 0부터 시작하겠다 하면은 이게 화면을 다 덮을 수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위드나 하이트 값을 안 주고 뭔가 유동적으로 이 화면에 맞춰서 위드나 하이트 값을 조정되고 싶다 하시면 요런 식으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화면에서부터 10%, 그 다음 10%, 10%, 10% 하면은 얘가 딱히 위드 값이 고정이 아니라 화면에 맞춰지겠죠. 너비가 지금 유동적이죠. 그러지 않나요? 자, 잘 보세요. 위드 값을 이제 100픽셀로 줘볼게요. 그다음 하이트 값도 100픽셀로 줘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딜 가나 무조건 100픽셀이 되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뭐 100%를 줘도 되지만 이렇게. 근데 이 방법 말고도 이제 아예 바텀이랑 그다음 라이트 값, 그러니까 모두 다 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맞추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포지션 기본 개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보겠습니다.